특수청소업체에서 시체를 치우는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특수청소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특수청소업체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대부분 시체를 처리하는 것을 떠올리겠지만 실제로는 시체가 옮겨진 뒤에 그 뒤처리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어도 내가 일했던 회사에서는 그랬죠. 다만 동물의 경우에는 시체가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며 애완동물을 집에 방치해 둔 사람들이 의뢰를 넣는 것입니다. 일이 일이다 보니 시체가 있었던 곳에 아직도 시체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따금씩 이상한 것도 보이긴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익숙해지면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애완동물이 죽었으니 처리를 부탁한다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접수도 내가 받았습니다. 품위 있는 목소리에 그야말로 부자라는 느낌이 팍팍 나는 아줌마였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일단 먼저 방문을 해서 견적을 내야 했습니다. 견적 금액과 작업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담당과 함께 둘이서 집을 방문했습니다. 영업 담당은 기본적으로 현장 작업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무언가 촉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늘도 차 안에서 오늘 손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말을 썼으니 사람이 죽은 현장일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지만 애완동물은 소유물 취급이니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손님은 사전에 상황 설명을 해주기 마련인데 이번 손님은 그런 말이 일절 없었지요. 그게 좀 이상하다 생각할 무렵 서양식 집으로 되어 있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두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죠. 현관에 나온 사람은 전화 받았던 이미지 그대로 부자 느낌이 나는 깔끔한 아줌마였습니다. 영업 담당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견적에 관해 설명한 뒤에 집으로 들어섭니다. 안은 어찌되었던 깨끗한 느낌이었지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을 감안해도 다른 시체가 있던 집보다도 훨씬 냄새가 심했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져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손님이 거기서 멀쩡하게 있는 게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3층이 현장인 듯 해서 우리는 손님을 1층에 남겨두고 둘이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냄새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층에 도착한 나는 말을 잃었죠. 바닥 전체에 고양이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무심코 토할 것 같은 것을 겨우 억눌렀지요. 영업 담당은 아래로 내려가자고 신호를 보내 그대로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영업 담당은 견적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갔고 저는 2층에서 멍하니 있었죠. 잠시 후에 영업 담당이 내려와서 200마리 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초봄이라서 그런지 부패는 그리 심하지 않아 구더기는 없다나 수를 직접 세봤는데 딱 200마리더랍니다. 왜 집 한 채에 고양이 시체가 그만큼 있는지보다는 정확히 200마리라는 숫자가 몹시 두렵게 느껴집니다. 1층으로 내려오니 손님은 아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영업 담당은 담담하게 견적을 냈고 손님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계약서를 주고받은 뒤에 사전 답사는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도중 차 안에서 영업 담당은 저에게 묻습니다.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입사했을 때 들었던 애완동물은 어디까지나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사흘 뒤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4명이 작업할 예정이었지만 영업 담당도 같이 와주었죠. 아마도 내가 견적을 내려왔을 때 충격받았던 것을 알아차렸겠지요. 우리 회사는 면접을 볼 때 귀신을 본 적이 있냐고 묻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뽑지 않는 안목의 룰이 있습니다. 비과학적일지라도 온갖 일이 일어났던 현장에 가는 이상 서비스업으로도 작업원의 정신에도 안 좋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번 작업원들도 오컬트적인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소금을 한번 뿌리고 합장한 뒤에 작업에 들어갑니다. 1층에서 마스크와 고글을 쓰고 고무장갑과 방호복까지 갖춘 후에 5명이 3층에 올라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거주자를 배려해서 시체는 봉투에 한번 넣고 박스에 옮겨서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대로 매립합니다. 담담하게 고양이 시체를 봉투에 4마리씩 넣고 박스로 옮겼습니다. 그걸 몇 시간 동안 계속한 끝에 정부 트럭에 실었지요. 다른 작업원들은 트럭을 타고서 처리하러 가고 영업 담당과 나는 둘이서 냄새 제거와 방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부터 작업을 시작했기에 청소가 끝나고 나니 저녁 6시가 지난 후였습니다. 청소용품을 가방에 담고 최종 확인을 위해서 손님인 아줌마를 3층으로 불렀습니다. 아줌마는 변함없이 싱글벙글 웃으며 확인을 끝냈죠. 영업 담당은 결제를 그 자리에서 받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그 후에도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나는 어찌되었든 거기서는 머물고 싶지 않아 가방을 가지고 계단을 내려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영업 담당이 내려왔습니다. 인사는 안 해도 되나요? 하고 물었지만 영업 담당은 그대로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차를 달려 회사 앞에 편의점까지 갑니다. 커피 마시겠냐는 영업 담당의 제의를 거절하자 영업 담당은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아래로 내려간 후 아줌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좋아한다느니 가족은 아무도 없어 가족 대신 고양이를 기른다느니 슬슬 이야기를 마치고 가려는데 아줌마가 말하더랍니다. 다음번에도 잘 부탁해요. 라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입니다. 담이 큰 영업 담당도 소름이 끼쳐 아무 말 없이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영업 담당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은 그대로 회사로 돌아온 뒤에 퇴근을 합니다. 다음날 영업 담당한테 요새 귀신 보거나 하지 않아?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으로 들어있던 안건이 모두 끝나고 사장이 해고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었기에 퇴직금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돈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5년가량 일했고 고양이 시체를 볼 무렵에는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었지요. 일이 좀 줄어들면 잦은 퇴사할 생각이었기에 오히려 내 쪽에서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잦은 특수청소 업무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